제89회 공명은 네 번째 계책을 쓰고 남만왕은 다섯 번째 생포되다. 이때 공명이 몸소 수레에 올라 수백 길을 거느리고 길을 찾아 나아가려니까 앞에 강이 나타나는데 강의 이름은 서이하였다. 그 수세는 비록 느리나 한 척의 배도 뗏목도 없었다. 공명은 영을 내려서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어 건너게 하려 했으나 나무가 물에만 들어가면 다 가라앉아 버렸다. 공명이 여계에게 대책을 묻자 그가 대답했다. 들으니 서이하 상류에 산이 있고 그 산에 대나무가 많다 하는데 큰 것은 몇 아름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대나무를 베어 강 위에 부교로 놓고 군마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기에 대답을 듣고 공명은 즉시 3만 명을 보내서 산에 들어가 수십만 대의 대나무를 베어 물에 따라 내려보내 강폭이 좁은 곳에 너비가 10여 장 되는 부교를 놓았다. 그런 연후 공명은 대군을 조발해서 강의 북쪽 언덕에 일자로 영체를 세워 강을 해자로 삼고 부교로 문을 삼으며 흙을 쌓아 올려 성벽으로 삼았다. 또 다리 건너 남쪽 언덕에도 일자로 큰 영체 셋을 세워놓고 만병이 이르기를 기다렸다. 한편 맹획은 수십만 만병을 거느리고 분에서 씩씩거리며 오다가 서이하에 가까이 이르자 칼과 방패 쓰는 전부의 만명 요족 병사들을 거느리고 곧바로 공명의 영체로 몰려와서 싸움을 걸었다. 공명이 머리에 관건을 쓰고 몸에 학창의를 입고 손에 우선을 쥐고 말레 피리 끄는 수레를 타고 여러 장수에게 좌우로 옹이 받아 나가보니 맹획이 몸에 무소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머리에 주홍투구를 쓰고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잡고 붉은 소 정모를 타고 어지러이 욕설을 퍼붓는다. 그 수하의 만여 명 병사들은 제각기 칼과 방패를 들고 춤추며 오가면서 맞서는 것이다. 공명은 급히 영을 내려 본체로 물러가 사면을 굳게 닫으라 명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만병들이 모두 발가벗고 영체 앞까지 쫓아들어와서 아우성을 치고 욕한다. 장수들은 대로하여 모두 공명에게 와서 아뢰었다. 저희들은 죽기로서 싸워 결판을 내고 싶소이다. 그러나 공명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장수들은 자꾸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다. 공명은 그들을 만류했다. 만방 사람들이 왕화를 받으려 하지 않고 지금은 광패하기 이를 데 없으니 상대해서는 안 돼요. 며칠 동안 굳게 지키면서 좀 수그러지기를 기다려서 계책을 써 깨뜨릴 생각이요. 이리하여 촉병은 수일 동안 굳게 지키고 나가지 않았다. 공명이 높은 언덕에 올라 가만히 살펴보니 만병들의 기세가 많이 수그러졌다. 그는 곧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물었다. 누가 나가서 싸워보겠는가? 모든 장수가 흔연히 나가 싸우겠다고 한다. 공명은 먼저 조운과 위연을 장중으로 불러들여 귀에 대고 이리이리 하라고 분부했다. 두 사람은 계책을 받아서 먼저 떠났다. 이번에는 왕평과 마충을 장중으로 불러들여 계책을 주어 떠나보냈다. 그리고 마대를 불러들여 분부했다. 내가 이 세 영체를 버리고 강북쪽으로 물러갈 것이오. 우리 군사가 물러가는 길로 그대는 곧 부교를 뜯어서 하류에 옮겨놓고 조운과 위연의 군마를 건너게 해준 다음 강을 건너와 저붕토록 하시오. 마대가 계책을 받아 떠나자 또 장익을 불러서 분부했다. 우리 군사가 물러가거든 영체 안에 화톳불을 많이 피워놓으시오. 우리 군이 물러간 걸 알면 맹획이 반드시 쫓아올 것이니 그때 그대는 그 뒤를 끊도록 하시오. 장익이 계책을 받고 물러가자 공명은 관색으로 하여금 수레를 호위하게 했다. 모든 군사가 다 물러갔으나 영체 안에 화톳불이 그대로 타고 있어
만병들이 이것을 보고는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다. 다음 날 날이 훤히 밝을 무렵 맹액이 대군을 거느리고 촉병 영체에 이르렀을 때 새 태체에 인마는 없고 양초와 술에 수백여량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맹우가 말했다. 제갈량이 영체를 버리고 달아났으니 무슨 계교가 있는 것이나 아닐까. 맹획이 말했다. 내가 생각건대 제갈량이 치중을 버려두고 간 것은 필시 국내에 긴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동호가 침노하지 않았으면 위에서 치러온 것일 게다. 그래서 화토불을 피워놓아 군사가 있는 듯이 해놓고는 수레들을 내버리고 간 것이다. 빨리 추격해야지 이 기회를 놓쳤다가는 아니 된다. 그는 몸소 전부 군사를 지휘해서 서이야 강변까지 나갔다. 그곳에 이르러 바라보니 강 건너 북쪽 언덕의 영체 안에는 기치가 그대로 정제해서 그 찬란함이 구름과 비단 같고 강변 일대에도 또한 기치가 끝없이 이어져 있다. 만병은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맹획은 맹우에게 이것은 제갈량이 나의 추격이 두려워서 강 북쪽 언덕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리라. 이제 이틀도 못 가서 달아나고 말 것이다. 하고 드디어 만병을 강 언덕에 주둔하게 하고 한편으로 사람을 산 위로 보내서 대나무를 베어 때를 엮어 강 건널 준비를 하도록 하며 용감한 군사들을 모두 영체 천면으로 옮겨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촉병들이 이때 벌써 경계 안으로 들어와 저들의 배후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광풍이 크게 일며 사방 성벽 위에 화강이 번쩍번쩍하더니 북소리가 울리며 촉병이 지쳐 들어왔다. 만병이 저희끼리 충돌한다. 맹획이 크게 놀라 급히 자기 동의 장정들을 이끌고서 현로를 뚫고 나가 먼저 있던 영체로 달려갔는데 갑자기 한때의 군사가 영체 안에서 지쳐나온다. 그는 곧 조운이다. 맹획은 황망히 서이야로 돌아가서 깊은 산속을 바라고 말을 달렸다. 그러자 또 한때의 군사가 내달아 나오는데 그는 바로 마대다. 맹획이 수하에 겨우 수십 명 패잔병을 데리고 산골짜기 안으로 도망쳐가는데 남, 북, 서쪽 세 곳에 티끌이 일어나고 화광이 비치는 통에 거기로는 나가지 못하고 동쪽을 바라고 달아났다. 막 산어기를 돌아나가니 큰 숲을 앞에 수십 명 종자가 작은 수레 하나를 몰고 나오는데 수레 위에는 공명이 단정히 앉아서 껄껄 웃으며 한마디 한다. 만왕 맹회가 하늘이 그대를 버려 그대가 이곳에 이르렀구나. 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은지 오래다. 맹획은 여러 가지 노에서 좌우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내가 저놈의 간계에 속아 3번이나 욕을 보았는데 지금 다행히 여기서 만났구나. 너희들은 힘을 다해 달려가서 저놈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려라. 만병 사오기가 무서운 기세로 앞으로 달려간다. 맹획은 그들 앞에 서서 고함을 지르며 말을 달려 수림 앞까지 쫓아 들어갔으나 쾅소리와 함께 함정을 밟아 일제히 그 속에 떨어져 버렸다. 수림 안에서 위원이 수백 군사를 거느리고 내달아 하나씩 다 끌어내서 밧줄로 단단히 묶어놓았다. 공명은 한 걸음 먼저 영체로 돌아가 만병들과 또 여러 지역의 추장과 장정들에게 항복을 권했다. 이때 그 태반은 이미 저희들의 고향으로 모두 돌아가 버렸는데 죽고 상한 자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공명에게 항복했다. 공명은 술과 고기로 대접을 잘하고 좋은 말로 위로한 다음 모조리 다 놓아보냈다. 만병들은 모두 감탄하며 돌아갔다. 조금 지나 장익이 맹우를 암령해왔다. 내 형이 어리석어서 깨우치지 못하니 그대가 마땅히 간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4번씩이나 내게 사로잡히고 무슨 면목이 있어 사람들을 대한단 말이냐. 공명이 말하니 맹우는 만면에 부끄러워하는 빛을 띠고 땅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빈다. 오늘은 아직 목숨을 용서해주는 터이니
그대의 형에게 잘 권해보아라. 공명이 무사에게 명해서 그 묶은 것을 풀어주니 맹우는 울며 절하고 떠났다. 잠시 후 이번에는 위연이 맹획을 암령해왔다. 공명은 그를 보자 대로하여 꾸짖었다. 그대가 이번에도 내 손에 사로잡혔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내가 이번에 잘못해서 또 간계에 속고 말았으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소. 공명은 무사에게 호령해 끌어내 목을 베라고 했다. 그러나 맹획은 두려워하는 빛도 없이 공명을 돌아보며 말했다. 만일 다시 한번 나를 놓아준다면 내 반드시 4번 사로잡힌 원한을 갚고 말겠소. 공명은 크게 웃고 좌우를 시켜서 포승을 풀어준 다음 장중에 자리를 주고 술을 내어 놀란 가슴을 진정하게 했다. 공명은 한마디 물었다. 내가 4번이나 예로서 대접해 주는데 그대가 복종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내가 비록 남방 벽지에 사는 사람이기는 하나 항상 간계만 부리는 승상과는 같지 않은 사람이요. 그러니 신복할 마음이 없소. 그러면 내 다시 그대를 놓아 보내겠는데 또 한 번 싸워보겠는가? 승상이 만일 다시 나를 잡으면 그때는 진심으로 항복하고 본동에 있는 보물을 모조리 바쳐서 호군하며 맹세코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소. 공명은 웃고 그를 놓아주었다. 맹획은 살해하고 돌아갔다. 맹획이 이에 여러 동해에 장정 수천 사람을 모으고 남쪽을 향해 가는데 얼마 있지 않아 전면에 티끌이 자욱하게 일어나며 한때의 군사가 들어온다. 이는 바로 그의 아우 맹우가 살아남은 군사들을 다시 정돈해 형의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었다. 형제는 서로 목을 껴안고 통곡했다. 맹우가 말했다. 우리 군사는 여러 차례 패했고 족병은 여러 차례 이겼으니 대적하기는 곤란합니다. 어디고 산속 동중으로 피해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족병이 더위에 부대끼다 못해 자연히 물러갈 것입니다. 어디로 피하는 것이 좋겠는가? 예서 서남 쪽으로 가노라면 동룡동이 있습니다. 그곳 동주 타사 대왕이 저와 교분이 두터우니 그곳에 가서 몸을 의탁합시다. 이에 맹획이 맹우를 시켜서 동룡동으로 먼저 가 타사 대왕을 보기했다. 타사가 황망이 동중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맞았다. 맹획이 동중에 들어가서 피차 인사하고 지난 일을 말하니 타사가 말했다. 대왕은 마음을 놓으십시오. 만일 서천 군사들이 오기만 하면 한 사람도 제 고장에는 못 돌아가고 제 관련과 함께 이곳에서 죽게 할 것입니다. 맹획이 크게 기뻐하며 타사에게 계책을 물으니 타사가 말했다. 이 동중으로 들어오는 길은 단지 2갈래뿐입니다. 동북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바로 대왕께서 지나오신 길이니 지세가 평탄하며 물맛이 좋아 인마가 다닐만 합니다. 하지만 나무와 돌로 동굴을 막아놓는 날이면 100만 대군이라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서북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산이 험하고 고개가 높으며 길이 가파르고 그 중에 비록 소로가 있기는 하지만 독사와 전갈이 많고 황혼이역에는 장기가 크게 일어나서 4시에서 5시가 되어야 비로소 거치니 오직 미시, 신시, 유시, 3시각에만 왕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먹을 물조차 없는 까닭에 인마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독이 있는 샘이 또 4개나 있습니다. 첫째는 나천이라 하는데 물맛이 정말 달지만 사람이 마시면 말을 못하고 열을 안으로 죽고 맙니다. 둘째는 멸천이라 하는데 이 물은 뜨겁기가 끓는 물과 다를 것이 없으며 사람이 이 물에 멱을 감으면 살과 가죽이 다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 죽으며 셋째는 흑천이라 하는데 물은 좀 맑으나 사람이 몸에 끼얹으면 수족이 모두 까맣게 되어서 죽으며 넷째는 유천이라 하는데 물이 얼음처럼 차가우며 사람이 마시면 목구멍에 온기가 없어지고 몸이 솜처럼 뭉그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새도 벌레도 없고 전에 다만 한해 복파 장군이 한 번 온 뒤로는 아무도 이곳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곧 동북쪽에 큰 길을 끊어놓겠으니 대왕은 우리 동중에 편안히 계십시오.
촉병은 동쪽 길이 막힌 것을 보고 서쪽 길로 들어올 것입니다. 도중에 물이 없으니 촉병이 이 샘물들을 보게 되면 필시 마실 것이고, 그렇게만 되면 비록 100만 대병이라 하더라도 다 돌아가지 못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 병장기를 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맹획이 크게 기뻐하며 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오늘에야 비로소 몸둘 곳을 얻었구나 하고 다시 손을 들어 북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 제갈량이 아무리 귀신 같은 재주를 가졌다 한들 이번에 어쩌겠느냐. 이 4개의 샘물을 가지고 내가 좋게 원한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맹획과 맹우는 타사 대왕과 함께 종일 술만 마시고 지냈다. 한편 공명은 맹획의 군사가 좀처럼 나오지 않으니 드디어 영을 전해서 대군으로 하여금 서이하를 건너 남쪽으로 진격하게 했다. 이때는 바로 6월 염천이라 뜨겁기가 불같이 더웠다. 후세 사람이 남방의 지독한 더위를 읊은 시가 있다. 산은 타고 못은 말라 화광이 하늘을 덮었네. 아, 대체 천지 밖은 더위가 어떠할까? 또 시가 있다. 적재가 세도를 쓰니 비구름도 꿈쩍 못해. 구름이 끓어오르니 두름이 헐떡이고 바다마저 데워져 큰 사라가 놀랐네. 시냇가에도 나가보고 대숲도 찾아갔다. 어찌하랴 열사로 떠난 이들 갑옷 두르고 다시 행군하네. 공명이 대군을 통솔하고 한창 행군하는 중에 호련 탐마가 들어와 나는 듯이 고한다. 맹획은 동명동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며 동구의 주요한 길을 막고 안에서 군사들을 시켜 지키고 있어온데 산은 험하고 고개가 높아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공명이 여계를 청해 물어보니 여계가 이 동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기는 했으나 실상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장관이 있다가 말한다. 맹획이 4번씩이나 사로잡혀서 간담이 서늘해 있을 터인데 어디라고 감히 나오겠습니까? 또한 지금 날씨가 뜨거워서 인마가 다 허덕이는데 그를 치는 것이 아무래도 무익합니다. 본국으로 회군하는 이만 못할 것입니다. 공명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바로 맹획이 계책에 빠지고 마는 것이오. 우리 군사가 물러나면 그가 반드시 우리의 뒤를 쫓을 것인데 이곳까지 온 바에야 어찌 그대로 돌아가는 법이 있단 말이오. 공명은 왕평에게 수백군을 주어 선봉으로 삼고 이제 막 항복한 만병으로 길을 인도하라 명해서 서북쪽의 소로를 찾아 들어가라고 했다. 일행이 전진하여 한 샘터에 이르렀다. 인마가 모두 목이 말라 하던 차라 다투어 그 물을 마셨다. 왕평은 길을 찾았다는 것을 고하려고 공명에게 갔는데 대체에 이르렀을 때는 모두 말을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킬 뿐이었다. 공명은 크게 놀랐다. 중독된 것임을 알자 친히 작은 수레에 올라 수십인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가보았다. 과연 맑은 샘이 하나 있는데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으며 냉랭한 물기운이 가득해서 군사들은 감히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공명은 수레에서 내려 높은 데로 올라가 둘러보았다. 사면에는 산봉우리가 빙 둘러 있는데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크게 의아해하는 중에 문득 바라보니 멀리 산언덕 위에 옛 사당이 하나 있다. 공명은 등덩굴을 휘어잡고 칡덩굴에 매달려 사당에 올라갔다. 거기에 한 돌집이 있는데 어떤 장군이 단정히 앉은 모양의 소상을 모셔놓았고 그 곁에 비석이 있어서 보니 한 복파 장군 마원치묘 라 쓰여 있다. 마원이 만방을 평정하러 이곳에 이르렀던 까닭에 이곳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낸 것이었다. 공명은 재배하고 축원했다. 양이 선제로부터 후사를 위탁받자옵고
이제 또 성질을 받들어 만방을 평정하고자 이곳에 이르러 싸웁니다. 만방을 평정한 후 다시 위를 치고 오를 삼켜 한시를 다시 편안하게 하려 하는 바, 군사들이 지리를 알지 못하고 독수를 마시고 말을 하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존신께서는 한조의 은희를 생각하사 통령 현성하셔서 삼군을 보호하소서. 빌기를 마친 다음 묘에서 나와 그 고장 사람을 찾아 물어보려 하던 차에 맞은편 산에서 한 노인이 막대를 짚고 내려오는 것이 보인다. 그 사람의 형용이 보통 사람과 심이 다르다. 공명은 그 노인을 사당으로 청에 들어가서 인사를 마친 다음 돌 위에 마주 앉아서 물었다. 어르신의 조남은 뉘시옵니까? 이 사람이 대국 승상의 성함을 들은 지 오래되는데 이제 다행히 배웁니다. 만방 사람들이 승상의 활명지은을 입사와 모두 감격해 맞이않나이다. 공명이 샘물에 독이 있는 연고를 물으니 노인이 대답했다. 군사들이 마신 물은 바로 아천이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말을 못하고 수일 있다가 죽거니와 이 샘 말고도 3개의 샘이 있습니다. 동남에 있는 샘은 물이 얼음같이 차가운데 마시면 목에 온기가 없어지고 몸이 나른하여 말라 죽으니 이름은 유천이요. 정남에 있는 샘은 사람이 몸에 끼얹으면 수족이 다 검게 되어 죽으니 이름이 흑천이요. 서남에 있는 샘은 열탕처럼 끓는데 사람이 그 물에 멱을 감으면 살과 가죽이 다 벗겨져 죽으니 이름은 멸천입니다. 이곳에 4개의 샘이 있어 도끼가 모였으니 고칠 약이 없습니다. 또 장기가 심히 일어나서 오직 미시, 신시, 유시 3시각에만 왕래할 수 있고 다른 시각에는 모두 장기가 빽빽하게 가득해서 사람이 쏘이면 곧 죽고 맙니다. 오, 이러면 만방은 평정할 길이 없습니다. 만방을 평정하지 못하면 어찌 오와 위를 멸하고 한시를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선제께서 부탁하신 중한 부탁을 저버리게 되니 사는 것이 죽는 이보다 못합니다. 공명이 듣고 나서 탄식하니 노인이 말한다. 승상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한 곳을 알려줄 테니 승상이 극히 어려운 처지를 벗어날 것입니다. 부디 가르쳐 주심을 바라나이다. 여기서 정서방으로 두어마장 가면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 안으로 20리를 들어가면 시내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만안계입니다. 그곳에 덕행이 높은 선비 한 분이 살고 있으니 도호는 만안은자라. 그가 그 안에서 나오지 않은 지가 수십여 년이나 됩니다. 그 암자 뒤에 이름이 안락천이라는 샘이 있는데 사람이 중독되었을 때 이 물을 길러서 마시면 곧 낫고 혹 부스럼이 오르거나 혹 장기를 쏘인 사람이 만안계에서 목욕하면 자연히 무사합니다. 또 암자 앞에 해엽 문양이라는 약초가 있는데 그 잎을 따서 입에 물면 장기가 범하지 못합니다. 승상은 속히 가서 구하십시오. 공명은 그에게 절하며 살해했다. 이렇듯 어르신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조남이 뉘신지 부디 말씀해 주시옵소서. 노인은 묘로 들어가며 말했다. 이 사람은 이곳 산신으로 복파장군의 명을 받들어 특히 와서 일러드린 것이요. 말을 마치고 한마디 소리치며 묘 뒤에 석벽을 열고 들어가 버렸다. 공명은 몹시 놀라 정신이 아찔해 있다가 묘신에게 제배한 다음 온기를 찾아 내려와서 수레를 타고 돌아왔다. 이튿날 공명은 신양과 예물을 준비하여 왕평과 말하지 못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산신이 일러주던 곳을 바라고 급히 나아갔다. 골짜기 오솔길로 들어서서 20여리쯤 걸어가니 낙낙창송과 아름드리 잣나무며 무성한 대나무와 기이한 화초들이 빙 둘러있는 장원 하나가 나타나고 울타리 안에 두억한 초옥이 보이는데 향기가 코를 찌른다. 공명이 크게 기뻐하여
장전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 한 동자가 나온다. 공명이 막 성명을 통하려 하는데 벌써부터 안에서 대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고 집신을 신고 흰 도포에 검은 띠를 두르고 눈은 푸르며 머리털이 누런 사람 하나가 나와서 묻는다. 오신 분이 한나라 승상이 아니십니까? 고명하신 선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명이 웃으며 한마디 물으니 은자가 말한다. 승상께서 대군을 거느리고 남정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은 지 오래인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는 공명을 초당으로 맞아들였다. 예를 마치고 손과 주인이 자리를 나누어 앉자 공명은 그에게 말했다. 제가 소열 황제로부터 후사를 부탁하신 중한 일을 받들고 이번 폐하의 성지를 받들어 대군을 거느리고 이곳에 이른 것은 만방을 평정하여 왕화를 입게 하려 함이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맹액이 동중으로 도망쳐 들어가고 군사들이 모르고 아천의 물을 마셨나이다. 지난밤 북파 장군께서 현성하시어 고사께 약천이 있어서 가히 고칠 수 있음을 말씀하시더이다. 바라건대 가긍이 생각하시고 부디 신수를 내리셔서 여러 군사의 목숨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한낱 신야의 폐인인데 승상은 어찌 수고로이 왕림하셨나이까? 그 셈은 바로 암자 뒤에 있소이다. 은자는 대답하며 갔다가 마시라고 했다. 이에 통자가 왕평과 말 못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샘터로 가서 물을 길러 마시게 하니 곧 악기를 토하고는 말한다. 동자는 다시 군사들을 데리고 만안개로 가서 목욕을 하게 했다. 이때 은자는 암자 안에서 백자차와 송화채를 내어 공명에게 대접하며 일러준다. 이곳 만동에는 독사와 전갈이 많습니다. 버들개지가 시내와 샘에 떨어지는 때는 그 물을 먹지 못하지만 우물을 파서 길어 마시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공명이 그에게 해협 운영을 구했더니 은자는 군사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따다가 쓰라고 했다. 한 사람이 한 입씩만 입에 물면 어떠한 장기도 범하지 못합니다. 공명은 절을 하고 은자의 성명을 물었다. 은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사람은 바로 맹획의 형, 맹절이란 사람입니다. 공명이 깜짝 놀랐다. 승상은 의심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동복 소생 삼형제로 마지가 저 맹절, 둘째가 맹획, 셋째가 맹우입니다.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신 뒤로 두 아우가 완악해서 왕화에 돌아가지 않으므로 이 사람이 누차 타일렀으나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과 성을 고치고 여기에 숨어 사는 터입니다. 이번에 아우가 모반해서 승상으로 하여금 이렇듯 깊이 불모지지에 들어오셔서 고생을 겪게 하니 맹절 또한 10,000번 죽어 마땅할지라 먼저 승상 앞에 죄를 청하는 바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도척과 유아해의 일이 지금도 있음을 믿겠습니다. 공명은 탄식하며 맹절을 향해 물었다. 내가 천자께 말씀을 올리고 귀공을 세워 왕으로 삼을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공명을 싫어해서 이곳에 도망쳐 와 있는 사람인데 어찌 다시 부귀를 탐하겠습니까? 공명이 또 황금과 비단으로 살해하려 했으나 맹절은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공명은 탄식하기를 마지 않으며 그와 작별하고 돌아왔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심산 중에 문을 닫고 홀로 숨어 사는 선비. 남만을 치려하여 무후는 그를 찾다. 지금은 두어 그루 고목만 남고 인적은 없는데 텅 빈 산중에 찬 안개만 자욱하여라. 공명은 대체로 돌아오자 군사를 시켜서 우물을 팠다. 그러나 20여 장을 파내려가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연암은 군대 모두 파보았으나 다 매한가지이다. 군심이 황황해졌다. 공명은 야반에 분향하고 하늘에 빌었다. 신양이 재주 없는 몸으로
대안의 복을 우러러 받들고 성질을 받자와 만방을 평정하려 하는 바. 이제 중도에서 물이 떨어져 군마가 기갈의 고통을 받사오니 만일의 상천이 대안을 끊으려 아니하시거든 감천을 내리시고 만약에 운수가 이미 끝났으면 신양등은 이곳에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날 밤 축원하기를 마치고 이튿날 새벽에 보니 우물마다 물이 철철 차 넘친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나라 위에 대군 끌고 남만을 평정하러 와 마음이 정도에 있으니 신명과 통했구나. 경공이 절을 하매 감천이 났다더니 제갈량이 치성을 들이자 밤사이 물이 솟는구나. 공명의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을 얻게 되자 군심은 안정되었으며 군사들은 소로를 통해서 곧바로 동룡동 앞으로 들어가 영체를 세웠다. 만병은 이 일을 탐지해서 맹획에게 고했다. 촉병들이 장역에도 걸리지 않고 또 목마를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모든 샘물이 다 효염을 잃은 것이 아닌가옵니다. 타사대왕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몸소 맹획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 바라보았다. 과연 촉병들이 무사하고 크고 작은 통으로 물을 길러 말도 먹이고 밥도 짓고 하는 것이다. 타사는 보고 그만 머리끝이 쭈뼛해졌다. 그는 맹획을 돌아보고 한마디 했다. 저들은 바로 신병입니다. 우리 형제는 사생결단하고 촉병과 싸워보겠소. 앉아서 결박당하기보다 군전에서 죽겠소. 만일에 대왕이 패하시고 보면 내 처자들도 무사치 않을 것이니 소를 잡고 말을 잡아 동중의 장정들에게 크게 상을 준 다음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성세로 촉병의 영체를 들이친다면 다히 이길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리하여 만병들에게 크게 상을 주고 막 출전하려 하는데 문득 호하는 말이 본동의 서쪽으로 인접한 은야동 21동주 양봉이 산만 병사를 거느리고 싸움을 도우러 왔다고 한다. 맹획은 크게 기뻐하며 이웃 군사가 나를 도와주니 이젠 꼭 내가 이기겠구나 하고 즉시 타사대원과 함께 동구 밖까지 나가서 영접했다. 양봉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내가 거느린 정예병 3만 명은 모두 철갑을 입고 험산 중령도 평지처럼 오르내리니 좋기 촉병 100만 명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 5 모두 무예를 갖추고 있는데 함께 대왕을 도와드리려고 왔소이다. 하고 5 아들을 불러서 절하고 뵙게 하는데 모두 늠름한 체구에 위풍이 당당하다. 맹획은 크게 기뻐서 연석을 배설하고 양봉 부자를 대접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양봉이 말했다. 군중에 즐거움이 적은 것 같은데 건물을 잘 추는 여인들을 데리고 왔으니 한번 웃음이나 도울 거 하나이다. 맹획은 흔연히 좋다고 응낙한다. 잠시 후 수십 명의 만족 여자들이 모두 머리를 풀고 맨발로 장막 밖에서부터 춤을 추며 들어왔다. 모든 만병이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러 창단을 맞춘다. 이때 양봉이 2 아들을 시켜서 잔을 잡으라고 하여 2 아들은 술잔을 들고 맹획과 맹우 앞으로 나갔다. 2 사람이 잔을 받아 막 입가로 가져갔을 때였다. 양봉이 한 번 크게 호통치자 2 아들은 어느 틈에 벌써 맹획과 맹우를 잡아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타사대왕은 막 달아나려고 했으나 그럴 새도 없이 양봉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여자들이 장상에 가서 딱 가로막고 서 있으니 누가 감히 범접할까? 맹획이 양봉을 보고 말했다.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서러워하니 세상 물정이 동료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는데 나나 그대나 모두 각동의 주인이오. 지난날 원수진 일이 없는 터에 어째서 나를 해치는가? 내 형제 자식과 조카들이 모두 제갈 승상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받고 감격하나 갚을 길이 없었는데 이제 그대가 모반하니 어찌 잡아서 바치지 않겠느냐. 이에 각동의 만병들은 모두 내빼서 제 고장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양봉은 맹획, 맹우, 타사의 무리를 암령해서
공명의 대체로 끌고 갔다. 공명이 들어오라고 분부하여 양봉의 무리는 장하에 절을 하고 아뢰었다. 저희들의 자식과 조카들이 모두 승상의 은덕을 받은 까닭에 맹획과 맹우의 무리를 사로잡아 바치나이다. 공명은 그들에게 후히 상을 내리고 맹획을 잡아들여 그대 이번에는 충심으로 복종하겠는가? 하고 웃으며 한마디 물으니 맹획이 말했다. 이건 당신이 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동중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으려 들어 이렇게 되고 만 것이오. 죽이겠으면 어서 죽이시오. 난 항복 못하겠소. 그대가 나를 숙여서 물 없는 땅으로 끌어들이고 또 아천, 멸천, 흑천, 유천 같은 독수로 우리 군사를 해치려 들었지만 우리는 아무 탈이 없소.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그런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시오. 내가 대대로 은갱산 속에서 살아오는데 그곳에는 삼강의 유해가 있고 관문이 첩첩하게 둘러져 있으니 당신이 만일 거기서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때는 내가 자자손손 마음을 기울여 복종하겠소. 그러면 또 한 번 그대를 놓아줄 것이니 다시 군사를 정돈해 나와 승부를 결단하되 만약 그때 사로잡아서 그대가 다시 복종하지 않는다면 내 마땅히 구족을 멸해버리겠소. 공명은 곧 좌우를 꾸짖어 그 묶은 것을 풀어주니 맹획이 재배하고 떠났다. 공명은 또 맹우와 타사대왕도 모두 포승을 풀어주고 술과 음식을 내려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두 사람은 송구에서 감히 쳐다보지 못한다. 공명은 말을 추어서 돌려보냈다. 험지에 들어오기도 쉬운 일 아니거늘 기이한 꾀쓰기를 어이 쉽다 하리오. 맹획이 군사를 다시 정돈해 올 때 그 승부는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